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2.8배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개인 투자 자금을 필두로 한 넘치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무려 10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13일 MSCI 분기 리뷰가 나오고 기업들의 반기 보고서 제출이 마감되기 때문에 변수들에도 역시나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8일 급여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 감액 지급 등을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에 2%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마이너스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조사 때 마이너스 0.3%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한 대면 협상을 거부해온 현대산업개발이 자세를 바꿔 매각주체인 금호산업과 대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이 인수 상황 재점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금호산업의 대면 협의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중국의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고 시장 조사 업체가 밝혔습니다. 이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인도의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친 휴대폰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이 샤오미와 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지수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27,43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 만나보시죠. 네, S&P 500지수 0.06%의 강보합권 3,35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 마친 가운데 나스닥 시장이 조금 빠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목요일에 좀 상승이 부담스러웠던 만큼 금요일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11,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LG화학 눈에 띕니다. 10% 가깝게 뛰면서 이제 70만 원대까지 좀 돌파를 한 상황인데 74만 6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자금이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로 옮겨간 만큼 이외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좀 순위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LG화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를 제치고 3위권까지 진입이 됐고 네이버가 4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76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강세였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만 23%가 넘게 올랐습니다. 금요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세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했지만 장 막판에 이 LG화학이 힘 받으면서 함께 좀 상승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4%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8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 강세,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회복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타냈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만 7천 원대까지 진입이 됐고요. 카카오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3%가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태양실험 매물들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35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지난주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강세로 거래 마쳤는데 특히나 헬스케어 쪽이 좀 강했습니다. 4% 넘게 상승 나오면서 10만 6,7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31만 2,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HLB가 1.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제약이 4위권 0.4%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성장주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6%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6만 1,800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제넥신 2% 넘게 낙폭 키웠고 KMW가 지난주 금요일 막판에 장 막판에 5%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75,700원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은 상황이고 알테오젠 2% 넘게 상승했습니다. 20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ENM 0.7%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만 1,300원대, SK머트리얼즈 10위권,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4만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부양책 협상 지연의 혼조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8% 정도 빠졌는데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 부담 짚겠습니다. 네, 유동성 랠리로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상쇄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지난주 일단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에 대한 시장 계속되는 확신을 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간 기준으로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 4%, 5%, 코스피 시장은 4.5%,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5.2%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재 부분은요. 일단 시장 내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다.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 현상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주택시장, 그리고 금시장,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시장까지 아우르게 되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부분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어떤 그 호조 양상이 지속되었다라는 부분, 특히나 PMI 지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긍정적인 PMI 지표 보여주면서 시장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확신 내지는 기대감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기업 실적 부분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고 3분기 이후 어찌 보면 어떤 그 기업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 물론 지난 주말 금요일 그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9월 초로 연기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일주일 내내 어쩌면 지난주 말 8월 7일까지 합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 긍정적인 흐름 지속되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은 5%의 상승,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2%에서 3%의 주간 기준 상승률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 주말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주중 내내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도와주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재 부분도 여전히 있었죠.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 지속됐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제 뭐 홍콩 이슈에서 넘어가서 화웨이 이슈에서 넘어가서 트럼프가 조금 좀 시장 촉발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틱톡 이슈에서 이제 틱톡 이슈에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게 됐다라는 점, 탄센트에 대한 우려감까지, 그리고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급락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 냉전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좀 부상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소간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다. 이때까지 보지 못했었던 어찌 보면 사상 최고의 PER, 밸류에이션 최고치를 보여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혹여나 두 가지죠. 버블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결국은 시장 계속적인 어떤 그 급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다소간 시장을 누르게 되는 어떤 그 저해 요소로 위에 세 가지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영향을 미칠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추가 경기 부양책의 어떤 합의 결렬 부분,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주말 있었던 행정 서명과 관련해서 급여세를 7.5%로 한시적으로 인하시켰고, 그리고 $400에 달하는 추가 실업 급여를 12월 말까지 지급을 한다라는 행정 서명. 이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법을 위반했다라는 소송 제기 가능성, 소위 말하는 다소간의 노이즈, 이런 부분 아마도 이번 주 그리고 조금은 더 8월 중 시장 내 영향을 미칠 만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 짚고 왔고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11,00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좀 시장이 잘 갔는데 금요일에는 나스닥 시장 아무래도 좀 지수가 부담을 느꼈던 만큼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계속되는 어떤 그 기술주들의 랠리 부분, 나스닥 7일 연속 랠리를 보였죠. 네, 금요일 한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강보합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기부양책 합의가 결렬됐다라는 점. 사실은 8월 7일 금요일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의회 여름 휴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실질적인 공식적인 합의, 협상 이 부분은 9월 초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9월 초까지는 왜냐하면 그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없게 되고 지난 주말이 사실상 마지막 기한이었는데 이게 이제 결렬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기 회복세가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양상.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증가폭이 지난 그 6월 달 한 480만 개 증가해서 7월 달 180만 개, 176만 개로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면서 경기 회복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혼조 양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차 경기 부양책 이때까지 미국이 4번에 거쳐서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총 사용한 예산은 2.8조 달러. 근데 이번 5차 경기 부양책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팽팽한 대립. 실질적으로 기본재난급여를 사실상 기본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최대 인당 1,200달러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추가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난 7월 말까지 지급을 했었던 600달러,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수당 지급에 대해서 이견 보여지게 되면서 공화당은 200달러 수준, 그리고 민주당은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은 600달러, 주당 600달러 수준. 이 부분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간격차가 좀 좁혀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지난 7월 말로 만기가 됐었고 지난 주말까지 이 부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추가 실업급여 수당 지급에 대해서 총 주당 400달러로 이번 12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에 행정서명을 했다라는 부분. 일단 시장에 안도는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 된다라면 상당 부분 소비, 회복,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기에 이 부분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액션을 취해 줬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었죠. 12월 말까지 급여세 7.5% 인하. 한시적으로 연봉 1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 급여세를 7.5%로 인하를 해주는 12월 말까지 이런 부분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에게 그 학자금 대출을 해줬던 부분들 역시 이자 지급의 기한을 유예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소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근거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 주었다라는 부분.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소제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12월 말까지 어쨌든 이런 추가 실업급여 수당의 지급 그리고 급여세 인하 부분,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유예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 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다만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미봉책이다라는 부분. 그들 간에 200달러냐 600달러냐 아니면 그 사이에서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한시적인 유예를 만들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다소간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 내 상승 모멘텀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둔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조금 좀 미리 마음속에 좀 준비해 두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지난주 미국에서 발표되었던 실업률을 좀 보게 되면요. 지난 7월 10.2%의 실업률을 보이면서 물론 거의 완전 고용에 다다랐던 2월과 3월 부분 3.5%의 실업률이죠. 이 부분보다 상당히 못 미치긴 합니다만은 최악을 보였었던 지난 4월 14.7%의 실업률을 보였던 그때보다는 3개월, 4개월 연속 실업률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FOMC가 가장 역점을 두는 그들의 어떤 그 방점을 두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물가의 안정 부분과 고용의 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FOMC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아직 실업률이 10.2%, 완전 고용이었던 거의 완전 고용에 다다랐던 실업률 3.5%와는 사뭇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 그 간격차가 너무 크기에 FOMC가 금리 내지는 유동성을 지금 현재보다 현저히 줄이기에는 다소간 역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풍부한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실업률 개선세를 보이면서 아직 조금은 더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장세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틱톡 이슈에 넘어서 탄센트 이슈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과연 이번 주 우리가 지난 주말 생각했었던 부분은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과연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기술주를 건드렸죠. 기술 회사들을 건드렸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역시 미국의 핵심 기술주들을 건드릴 그럴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그러면 기술주들의 밸류 체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술주들의 중국에 대한 소비 의존도를 한 번 더 곱씹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나스닥에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는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그 중국의 보복성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아울러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앞으로 시장이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변수들도 많습니다. 언급해 주셨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외에도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요.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냉전, 소위 말해서 이제 틱톡과 탄젠트 이슈, 이런 이슈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으로 연결되어질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가 실질적으로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 결국은 틱톡 이슈와 위챗 이슈가 중국 기술주, 대표적으로 탄센트 주식의 어떤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변동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과연 이번 주 중국 정부에서 어떤 보복성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보복성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보복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보복 행위는 분명히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술주들로 상당히 집중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 주말 여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그 중국인들이 사실상 애플 컴퓨터에 대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 상당 부분 높은데요. 그 충성도가 높은 그 속에서 위챗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라면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과연 위챗을 탄센트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애플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들까지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사우스 포스트 모닝 포스트를 통해서도 이 얘기가 됐다라는 부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지연된다라는 부분 아마도 9월 초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언젠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일단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말까지 추가 실업급여의 어떤 그 지급을 주당 $400로 이미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서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12월 말까지 그 합의가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 다소간 좀 실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합의 규모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약 $3조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하지만 공화당은 계속되는 $1조 추가 경기 부양책 다소간 좀 시각차가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 이 수준, 과연 어떤 수준에서 합의가 될 것이냐.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최소한 $1.5조 정도는 돼야 안도 랠리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이슈가 되겠죠. 지금 뭐 5개사가 3임상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재확산으로 가게 될 것이냐. 특정 어떤 지역은 재확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안정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나라별, 국가별 어떤 그 격차 벌어질 가능성, 비동조화 현상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선 이슈는 여전히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주말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많은 부동층이죠. 청년 지지층 중에서 일단 지금 현재는 바이든 후보가 상당 부분 10%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이제 청년층 그 투표권자들의 이야기들 여론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 상당 부분 계속해서 후반부에 높아질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 어떤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지표 발표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입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금요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과연 소매 판매가 7월 달에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용과 소비, 시장은 지금 3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소비, 물가. 3가지에 항상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3가지 우리 시장을 꼭 좀 관심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슈들 만나보고 왔는데 언급해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이 초반에 비해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해서 이 무역 갈등을 대선 어젠다로 활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관련된 관세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번 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지금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일 것 같습니다. 2가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이슈 2가지를 이번 주엔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틱톡하고 위챗과 관련된 기술주와 관련된 지난주부터 불거져 나왔던 그런 이슈. 이게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말이죠. 8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경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위급 경제 회담에서 다룰 이슈, 아젠다는 바로 그들이 행했던 1차 무역 합의, 이와 관련된 이행 여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이 부분을 좀 판단할 그럴 어떤 그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를 놓고 이에 앞서서 서로 간에 기싸움에 나설, 소위 말하는 언론을 통한 기싸움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누가 먼저 어겼느냐. 사실상 지금 현재 중국의 미국 물건에 대한 수입 물량이 그들이 약속한 부분을 사실상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코로나 이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를 놓고 서로 간에 잘잘못을 서로 간에 전가하는 그럴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우려사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제재했었던 위챗과 틱톡 부분, 이에 따른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 확대,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경험을 했었고요. 이제는 중국 차례다. 그러면 중국의 보복 가능성, 분명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그 발언, 이번 주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 시장까지도 미칠 영향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된 그들 간의 서로 간의 어떤 그 발언, 서로 간의 어떤 그 잘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런 발표들이, 그런 발언들이 아마도 시장 다소간 좀 불안하게 만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이 부분을 놓고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무역 합의와 관련된 이행 상황, 서로 간의 잘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중국 내 소비,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이 중국에 대한 소비 의존도 부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상당 부분 소비 내지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틱톡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미국이 먼저 건드렸다라는 점. 그러면 중국 역시 그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 내 소비가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뭐 애플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테슬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어떤 그 제한 가능성, 제재 가능성, 변동성을 확대시킬 발언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두실 필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올랐는데 일단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시장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 지금 PER 2010년 이후 최고치다. PER이 시장 평균 PER이 12.8배, 13배. 이 부분, 이에 대한 배경, 이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밸류에이션의 부담. 결국은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12.8배의 밸류에이션은 다시금 시장 내 거품으로 표현되어질, 겹품으로 경험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010년과 지금 현재 확실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던 유동성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실패,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켠에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100%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뒤편에는 오히려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던 시장 내 풀려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현재 주택가격의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자산 가격 상승의 동조화 현상하고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그 상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흔히들 뭐 PI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Price to Income Ratio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어느덧 12배까지 올라가 있는 10년 만에 12배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주택 하나를 사기 위해서 1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만 주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불과 10년 전에는 이 PIR 레이쇼가 그 5배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주택 가격이 시장의 어떤 그 소득 수준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 우리 주택 시장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PR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의 10배, 13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고 13년치 이익이 지금 이제 시장 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그게 바로 PR이 되겠습니다. 13년치 기업들이 벌어들 수익이 지금 현재 시장 내 시가총액으로 계산되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어찌 보면 주식 가격의 상승 거의 뭐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상승과도 일맥상통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으로 바로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점. 풍부한 유동성,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레벨업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시장 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빅 가버먼트가 지금 현재 큰 정부들로 다들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형 경제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정 부양, 그 소위 말하는 정책 공조가 가속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재정 정책의 확대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에 시장 내 유동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지속적인 레벨업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물론 그 사이에 실제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 확인에 대한 욕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시장 밸류에이션이 증가하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감이 확대가 되죠. 그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게 되고 다소간 혼조 양상이 나타났지만 실적이 견조하고 앞으로의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다시금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감이 해소되었고 이 부분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재확산되게 되면서 이때까지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긍정적인 혁신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술주들에 대한 시장 주도 가능성 상당 부분 결국은 순환을 이루어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사실상 빠른 순환매 과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의 차별화와 가치주는 그동안 시장에서 그만큼 소외가 돼서 안 올랐었죠.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시장의 평균 PR이 증가하게 되면 PR 2배, 3배
머물고 있는 가치주들, 이들의 PER 역시 레벨업으로 나타날 가능성. PER 2배, 3배의 가치주들이 PER 4배, 5배로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성장주 차별화, 가치주 순환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가치주 역시 선별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동차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난주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가장 먼저 시장 내 어떤 언택트 관련주들 이후에 시장 내 어떤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군들, 분명하게 자동차 업종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서서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좀 느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지난 2분기 마이너스 3.3% 가장 긍정적인 어떤 그 경제 성장률, 물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미국이 마이너스 30%가 넘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턴어라운드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업종이다. 자동차 업종,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어떤 그 판매량을 회복했다라는 점. 실제로 현대 기아차 판매가 5개월 만에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플러스로 전환했다. 근데 글로벌 경쟁사들을 봤더니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혼다랄지 뭐 토요타랄지 이런 회사들 여전히 마이너스 두 자릿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 근데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주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가장 첨예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부분들이 내포하고 있냐면요. 2차 전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서서히 지표로서 확인되어져 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까지 한번 긍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주요 경제 당국들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냐면요. 소비 지표,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를 눈여겨본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소비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고용 지표.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죠.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자본 이득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자본 이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내구 소비재의 소비가 확대를 하게 됩니다. 내구 소비재 폭발 수요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구 소비재의 대표 가전과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가전과 자동차, 스마트 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발 수요 가능성, 자본 이득이 어떤 모습으로 소비에 연결되어지게 될 것이냐, 내구 소비재 쪽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가전과 자동차일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들 같이 염두에 두시고 나의 포트폴리오 한 축에 내구 소비재 꼭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짚고 왔는데 이번 주 장 전략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두 가지 핵심 이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를 확인해 나가는,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약속을 어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거죠. 코로나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나 또 진척될지, 뉴스 플로우,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지만 시장 중심에는 유동성이 풀려 있다라는 점. 근데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IT 주식들의 변동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어지지 않고 미국과 중간에 갈등 이슈는 다시금 덮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점. 미국의 제재가 과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게 될지, 중국의 보복은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안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요국 재정 확대 정책이랄지 유동성의 지속이랄지 이런 부분 지속되면서 결국은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 현상 나타나면서 계속 시장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자본 이득이 실질적인 소비자들 간에 생기게 될 것이고, 이 자본 이득은 결국은 내구 소비재의 확대,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스마트 기기랄지 가전제품이랄지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심,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이제 13일이죠. MSCI 편출입 이제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편입 예상 종목과 편출 예상 종목, 이 부분 서로 간의 희비 교차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 부분 좀 메모해 두셨다가 8월 13일 이전, 일단 편출 종목은 미리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편입되는 종목들 역시 미리미리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될지 안 담아야 될지 미리 좀 고민해 보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런 어떤 그 대응 전략 유효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